시는 언어를 통해 사물과 감정을 압축하는 행위이다. 이 편에서는 시와 관련된 동양의 어휘와 명칭, 그리고 서양의 일화를 중심으로 다룬다. 한 시의 형식, 용어부터 시인을 가리키는 고유한 호칭, 그리고 시의 가치를 둘러싼 역사적 장면들이 차례로 제시된다. 먼저 시를 가리키는 동양의 어휘들을 살펴본다. 풍월이라는 말이 있다. 한자로 바람풍, 달월이다. 바람과 달, 곧 자연의 경치를 읊는 것이 시의 본령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말이다. 오늘날에는 풍월을 읊는다는 식으로 시 짓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굳어졌다. 이 단어는 시가 자연과의 교감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동양시학의 핵심 관점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정거라는 말이 있다. 한자로는 아름다운 옥정, 폐옥거이다. 원래는 폐옥, 즉 허리에 차는 아름다운 옥을 가리키는 말인데 문학에서는 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이나 문장을 비유할 때 쓰인다. 시경의 목풍편에서 나온 표현으로 상대방이 선물한 나무 열매에 아름다운 옥으로 보답한다는 내용과 연결된다. 시를 선물처럼 그것도 값진 옥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인식이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다. 시수라는 말도 있다. 한자로는 시 찾을 수이다. 시의 언어와 표현을 탐색하고 찾아 헤매는 행위를 뜻한다. 좋은 시 한 구절을 얻기 위해 시인이 오랜 시간 고심하는 과정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당나라 시인 가도가 승은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린다는 구절의 동사를 민다로 할 것인지 두드린다로 할 것인지 며칠을 고민했다는 고사가 바로 이 시수의 정신을 보여준다. 시어 하나를 찾기 위해 기울이는 집중과 탐구가 시수라는 단어 안에 압축되어 있다. 이어서 경인시라는 표현을 살펴본다. 쇠설 호상편에 나오는 말로 경인시란 한자로 경계할 경, 사람인 시시이다. 사람을 놀라게 하는 시, 곧 읽는 이를 순간 멈추게 만들 만큼 뛰어난 명시를 뜻한다. 평범한 언어 배열을 벗어나 독자에게 충격에 가까운 인식의 전환을 일으키는 시가 경인시다. 이 표현은 시의 목표가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읽는 이의 인식을 흔드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한다. 소인묵객이라는 말도 있다. 선화화보에 소인묵객 등고부시 당시추중이라는 용례가 나온다. 소인묵객은 시와 그림의 능한 문인과 예술가를 함께 가리키는 표현이다. 소인은 시를 짓는 사람, 묵객은 붓을 다루는 사람이다. 이 두 부류는 동양 전통에서 늘 함께 거론되었는데 그것은 시와 그림이 서로 다른 기회가 아니라 하나의 정신을 서로 다른 매체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높은 곳에 올라 시를 짓는 소인묵객의 모습은 동양 문인 문화의 전형적인 장면이다. 다음은 심장적구라는 표현이다. 심장적구는 한자로 찾을 심, 글장, 딸적, 구절구이다. 옛사람의 글에서 장과 구를 찾아 뽑아내어 시문을 짓는 행위를 뜻한다. 이 말은 두 가지 맥락에서 쓰인다. 하나는 선인의 글을 깊이 탐구하는 학문적 태도를 가리키는 긍정적 용법이고 다른 하나는 독창성 없이 남의 글귀만 끌어모아 짓는 행위를 비판하는 부정적 용법이다. 동양에서는 심장적 구만으로는 진정한 시인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제 한시의 형식 용어로 넘어간다. 칠원고시라는 형식이 있다. 한자로는 7, 말씀언, 옛고, 시이다. 한 구절이 7글자로 이루어진 한시 중에서 구수의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형식을 가리킨다. 당나라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형식의 엄격함보다 내용의 장대한 전개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두보의 병거행이나 이백의 장진주가 대표적인 칠원고시에 해당한다. 칠원절구는 칠원고시와 구별된다. 칠원절구는 한자로 7, 말씀언, 끊을절, 구절구이다. 각 구절이 7글자이며 기승전결 4구절, 모두 28글자로 이루어진 한시의 한 형태이다. 절구라는 이름은 일정한 지점에서 의미를 끊어 완결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칠원절구는 한시 형식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인 형식 중 하나로 짧은 형식 안에 기승전결의 구조적 완결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인의 기량이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난다. 이번에는 서양의 일화로 이동한다. 이탈리아 시인 단테와 관련된 일화가 전한다.
어떤 사람이 당나귀를 타고 단테의 시를 읊으면서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친구 버릇이 되어 시의 구절구절의 끝마디마다 이라이라 하면서 당나귀 궁둥이를 두들겼다. 이것을 보고 있던 시인 단테는 멀컥 화를 내며 이놈아 시 어느 구절에도 이라이라라고 써놓지는 않았어 라고 말했다. 이 일화는 짧지만 시의 존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린다. 시는 음보와 리듬을 갖고 있으나 그 리듬은 시 안에 내재된 것이다. 시 밖에서 임의로 덧붙여진 소리나 행위는 그 내재적 구조를 파괴한다. 단테가 분노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시가 잘못 낭독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시의 언어적 완결성이 외부의 비시적 개입에 의해 훼손되었다는 때이다. 시인은 자신이 쓴 글자 이외의 어떤 것도 시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문학자 존슨 박사와 관련된 일화이다. 후에 존슨 박사의 전기를 쓴 보즈웰이 존슨 박사와 같이 점심을 먹으며 선생님, 솜씨 좋은 요리사가 탁월한 시인보다 세상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존슨 박사가 점잖은 표정으로 거리에 있는 개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자가 없겠지 라고 대답하였다. 이 일화는 시의 실용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 사이의 긴장을 다룬다. 보즈웰의 질문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시의 위상을 묻는 것이다. 존슨 박사의 답변은 그 물음 자체가 오직 배고픔을 기준으로 사물의 가치를 재는 수준에서 나온 것임을 지적한다. 개는 시를 읽지 못하고 요리의 냄새만 맡는다. 존슨의 말은 시의 가치를 직접 옹호하는 대신 시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관점이 어떤 수준에 머무는지를 역으로 보여준다. 이 편에서 다룬 어휘와 일화들은 시라는 행위의 여러 층위를 드러낸다. 풍월과 정거는 시가 자연과 아름다움에 뿌리를 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시수와 경인시는 시인이 언어를 대하는 태도의 엄격함을 가리킨다. 칠원고시와 칠원절구는 그 엄격함이 형식으로 구체화된 결과물이다. 단테의 일화가 제시하는 원칙은 간결하다. 시인이 쓴 것 이외의 어떤 것도 시의 일부가 아니다. 풍월과 정거가 시를 값진 옥에 견주고 시수와 경인시가 한마디 언어를 얻기 위한 시인의 오랜 고심을 드러내듯 동양의 통찰은 말이 함부로 다루어질 수 없는 귀한 것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성경은 이 통찰이 가리키는 자리를 이렇게 밝힌다. 잠언 25장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간이라고 말한다. 가도가 밀 것인가 두드릴 것인가를 며칠 고민한 그 정성은 합당한 자리에 놓인 한마디가 금사과와 같이 빛난다는 진리를 향한 것이며 단테가 자신이 쓴 것만이 시라고 한 원칙도 말의 무게를 지키려는 같은 마음에서 나온다. 성경의 관점에서 언어의 궁극적 근원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그 말씀 자체이며 시인이 찾아 헤매는 한마디의 아름다움은 그 근원을 희미하게 비추는 그림자로 이해된다.